소금물만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의 건강 메커니즘이 제대로 다 유지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세포가 건강해지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도 달라지고 피부 자체도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지고 정신력도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부분이 해결이 돼요. 미네랄이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으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침부터 염증, 입냄새, 당 여러 가지 질환들의 출발점부터 해결책이 찾아져요. 그 출발점은 독소를 어떻게 빼낼 거냐라는 문제고 그 독소를 빼는 거는 소금과 미네랄과 물이다. 우리 몸의 세포, 혈액, 책 이런 것들이 다 0.9%의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왜 0.9%의 소금물일까? 1%도 아니고 그죠? 0.9% 이상하잖아요, 그죠? 0.9%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지금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다의 기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왜 짜게 됐을까? 이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책에도 이렇게 좀 써놨지만은, 원시 바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상상하잖아요. 그때는 화산도 폭발하고 별들도 와다 부딪히고 막 이런 난리통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의 대기 환경이나 바닷물의 환경은 황산과 염산의 바다였어요. 우리가 이제 용암이 끓어넘치고 그때 나올 때 가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동부지에 가면 다나킬 평원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도 새롭게 바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닷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사해는 염도가 높아서 그러지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황산의 바다, 염산의 바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원시의 그 바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황산, 염산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얘들이 생명의 바다를 바뀌려고 그러면 여기에 미네랄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로 계속적으로 바닷물이 증발해서 육지로 가서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오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이제 끌고 바다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위 속에 있던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다로 모여들면서 이 황산과 염산과 이제 중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염산이 나트륨 만나면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죠.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황산, 나트륨,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다 바뀌면서 이 바다가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바다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생명이 출발을 시작해요. 근데 그때 바닷물의 염도가 0.9%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닷물 속에 탄생했는데, 바닷물을 토대로 해서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당시에 바닷물의 염도가 0.9%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바닷물을 몸속에 간직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출발한 게 이제 바다예요. 그리고 생명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로도 바닷물에는 계속 육지의 것들이 녹아 들어오면서 점점 조금씩 짜져가 지금의 이제 3.4%의 염도를 갖는 이제 바닷물로 바뀌었죠. 하지만 생명체는 그 만들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 분열하고 진화를 하면서 오늘날의 생명체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0.9%라는 소금물을, 바닷물을 우리 몸속에 간직하게 된 거죠. 혈액을 우리가 흔히 이제 붉은 바다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는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어떤 미네랄, 염도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영양물질은 우리가 이제 먹는 것들이 들어가기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혈액 우리가 붉은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생명의 탄생이 거기에 있고, 생명의 탄생할 때 그 조건이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0.9%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금과 물을 먹어서 0.9%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건강이 망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그걸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물을 적게 먹었다, 소금을 적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신장에서는 이제 명령을 내려가, 야, 내보내지 마, 흡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무지 많이 흘렸다 그러면 이제 소변 나올 게 없어서 땀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소변 나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그거를 조절을 해서 0.9%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몸이 0.9% 유지하는데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안 먹는다든가 소금을 안 먹는다든가 미네랄을 안 먹어서 0.9% 유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망가지게 되고 사망을 가게 되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0.9% 어떻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물을 먹어줘야 되고 소금을 먹어야 되고 미네랄을 먹어줘야지만 우리 몸이 0.9% 유지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쉽게 말하면 미니 원시 바다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건강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기원에서 시작됐다. 0.9%. 이걸 아시면 우리가 왜 0.9% 소금물을 유지해야 되고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은 어떤 점이 좋아질까? 소금을 먹어본 분들 보면 다 몸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금물이 우리면서 하는 역할은 있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게 우리면서 역할이 있고, 소금이라는 게 있고, 미네랄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어우러져 가는 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 그게 이제 입안을 거쳐서 가면, 입안을 갈 때, 입안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그죠? 침에는 이제 소금도 있고, 효소도 있고, 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침이 하루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2리터 정도가 나와요. 끊임없이 몸이 순환, 이에 들어가서 위로 갔다가 다시 몸에 흡수돼서 다시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도 물과 소금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균작용도 일어나고 효소도 만들어져서 이제 여기서 또 소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는 이제 강력한 살균작용이 잊혀져요. 그게 염산이에요. 염산은 염화나트륨을 통해서 염화나트륨 분해돼서 그 염소가 수소하고 결합해서 염산이 돼서, 그게 염산이 얼마 정도냐면은 한 2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산과 알칼리를 나눌 때 1부터 14까지 숫자로 나눠진데, 물은 7이에요. 중성이에요. 그리고 14는 이제 강알칼리고 1은 강산이에요. 근데 2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무지무지해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 그런 궁금증 없었어요? 악어가 어떤 동물을 통째로 삼키잖아요. 가마고지 같은 경우는 생선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어요. 그죠? 살아있는 놈에 통째로 집어넣잖아요. 그게는 악어가 먹는 거는 완전히 다리 하나가 통째로 가면 다리 하나에 그 뼈들이 있잖아요. 이건 먹어가지고 어떻게 저게 소화가 되지? 가마고지가 생선 하나 통째로 먹으면 생선에 머리뼈부터 시작해 등뼈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그걸 해결하는 게 그 염산이에요. 산이 들어가면 칼슘이 들어가 있는 중심이 된 애들은 다 분해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위해상에서 그런 거 다 분해하고, 강산이기 때문에, 강산은 생명체를 죽이기 때문에 거기들은 세균들도 다 대부분 죽여가지고, 우리가 유산균 많이 먹는데 유산균이 다 어디서 죽냐? 대부분이 위에서 다 죽어요. 장까지 살아가는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서 역할이 그거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강산이 됐잖아요. 그 위에서 위산성. 그럼 얘가 그대로 창자를 가면 창자가 산을 견디지 못해요. 그럼 그게 이제 췌장에서 십이장 이런 데서 중탄산 나트륨에서 알칼리 그 소금이 들어가는 게 나와요. 탄산 나트륨이 나와요. 그럼 걔가 딱 중화를 시켜가지고 중성을 만들어가지고 위로 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흡수와 이런 거 작용이 일어나서 영양물질이 소화돼요. 근데 영양물질이 장벽을 통과해서 이제 혈액과 체액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통과할 때 미네랄의 힘이 없으면, 삼투압의 힘 이게 없으면 얘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 혈액을 타고 세포로 갔을 때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얘가 있어야지만, 압력이 있어야지만 세포로 들어가고 나가요. 그걸 다 결정하는 게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물만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의 건강 메커니즘은 제대로 다 유지돼 가지고 간다. 그래서 변비를 결정하는 것은 뭐죠? 변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물의 양, 그 다음에 그거를 장을 만들어주는 대장균의 역할, 여러 가지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의 자체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거는 변으로 안 가요.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다 분해돼 흡수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영양물질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이라는 거는 뭐냐? 반은 세균이에요. 반은 쉽게 말하는 식이섬유, 이런 부분이 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 나온 찌꺼기들, 분해 안 된 찌꺼기들이 좀 있겠지만 그렇게 구분은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장에는 대장균들이 수십 조의 대장균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제 그래서 분해 안 된 식이섬유 이런 것들 분해를 하는 작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분해를 하고 죽고 그래요. 그다음 걔들의 죽은 애들, 그다음 식이섬유 분해 안 된 애들이 뭉쳐서 변을 나와요. 그러다 변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대장균들 균이 경과, 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들도 미네랄 베이스가 안 되면 얘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미네랄이 들어가 줘야 되고, 식이섬유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물이 첨가돼 줘야 돼요. 이게 변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쭉 됐을 때 입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이 제대로 되고 흡수가 되도록 이러다 보니까 소금물을 제대로 먹게 되면은 세포가 건강해지고, 우리 장기들이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도 달라지고, 피부 자체도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지고, 정신력도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인데 미네랄이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으면 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소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들어와줘야지 골다공증 문제 해결되고, 아연이 들어와 정리 문제 해결되고, 그죠? 빈혈 문제는 철분이 들어와야 되고, 그죠?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정신질환 치료제로 리튬이라는 미네랄이 쓰이더라고요. 리튬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정신건강 치료제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미네랄들이 각각의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첨가해줘야지 우리 몸이 알아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돼요. 우리가 복합 미네랄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봐야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물 사료, 개 사료 이런 데는 몇 가지 미네랄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근데 40가지 미네랄이 첨가돼서 만들어져요. 우리는 미네랄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기껏 첨가해서 복합 미네랄 안에 18가지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머지 미네랄을 어쩔 거냐. 그거는 제대로 바다의 미네랄을 살린 소금을 챙겨 먹는 거에서 우리 건강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들어와 줘야지만 소금의 힘, 미네랄 힘, 물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핵심 인자, 핵심 물질이죠. 소금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배출이 돼요. 어디로 나가느냐? 소금이 나가는 통로는 여러 군데로 나가요. 그죠? 하나는 대표적인 소변으로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대표적인 소금이 나가는 길인데, 근데 이 나갈 때 독소를 끌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은 이제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몸이 많이 나가는 게 대변으로 나가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대변으로 나가는 애는 우리 몸에 흡수된 애가 아니에요. 흡수되지 않은 애가 나가는 게 대변이에요. 흡수된 애는 어디로 나가요? 다 소변을 통해서 나가요. 쉽게 말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걔는 소변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은 이게 덩어리잖아요. 그죠? 이게 흡수돼가지고 소변을 나간다. 근데 얘들이 어떻게 나갈 때 뭐냐? 아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어떤 메커니즘을 알려면은 탄소 동화 작용을 일단 알아야 돼요. 탄소 동화 작용이 뭐냐면 식물이 이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은 그걸 어떻게 만들까? 뭐로 만들까? 원재료가 뭐냐? 식물이라는 애는 뿌리에서 H2가 물 빨아 올려요. 그리고 잎에서 뭘 빨아들이죠? CO2,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예요. 물과 H2와 CO2를 가지고 단백질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어요. 근데 단백질 부분은 좀 다른 게 이제 콩가식물이라는 게 있는데, 단백질은 그게 아까 H2O는 H가 수소고 O가 산소잖아요. CO2는 탄소와 산소란 말이죠. 근데 질소라는 애가 있어야지 단백질이 구성돼. 질소는 이 식물이 잎을 통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있냐? 뿌리에서 흡수가 되는데, 뿌리에서 잘 흡수가 못하니까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를 공기 중에서 잡아가지고 뿌리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어렸을 때 이제 생물학이라는 게 배웠을 텐데, 어쨌든 간에 식물은 기본적인 거는 H2O와 CO2 이 두 개를 공기잖아요. 그죠? H2O가 뭐 물이지만은 분해하면 공기예요. CO2도 공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영양물질을, 유형물질을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걸 갖고 이제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도 먹고 곡식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쫙 분해돼가지고 다시 뭐로 바뀌냐?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그게 태양 에너지가 다시 에너지가 방출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CO2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산소가 들어가고 CO2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아까처럼 대변은 흡수되지 않은 게 나가는 거고, 소변과 땀은 흡수된 것들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과정에서 독소를 끌고 나가는 게 얘들이 역할이에요. 근데 그 물을 먹어갖고 물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이 짠 이유, 소변이 짠 이유는 뭐냐면 걔들이 나갈 때 같이 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아까 전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혈액에 공급되는 부분도 소금이 되지만 빼내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지금 잠재적인 암 환자인데 우리 대부분 사람은 암 안 걸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암세포들은 왜 생기느냐? 뭐 유전적인 뭐 이런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암이 생기는 곳에 보면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독소 물질이 쌓였거나 하는 곳에서 이제 암세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은 곳, 안 좋아서 이 정상적인 세포가 나는 여기서 도저히 뭐 산소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네, 독소들이 쌓이고 이건 오염돼 있네, 이런 상황에서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 이상 변화하는 게 암세포의 출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 물질들을 빨리 배출해주고 그 구석구석까지 산소들이 제대로 공급돼 줘야 되지만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암에 걸렸던 그 세포를 빠르빠르 처리를 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독소를 빼내는 부분에서 NaCl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좀 저 다른 곳에 얘기했지만 칼륨이 나가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되고, 나트륨이나 칼륨이 있어야 되는 모든 미네랄이 서로 다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춰줘야지만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한 다양한 독소들, 다양한 중금속들, 다양한 이물질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분해해서 소변으로 빼고 땀으로 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뇨, 고혈압, 암에 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신장이라는 부분이 걸러주는 데잖아요.
걸러주는 데인데 신장이 이제 질환이 걸리는 이유는 부하가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신장 질환이 생겨요. 과부하 걸린 게 뭐냐면 몸에서 제대로 영양분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 사용되지 못하는 애들, 쉽게 말하면 당 분자라든가 단백질 분자 이런 것들이 분해돼가지고 영양분질을 다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남은 찌꺼기 들어와야 돼. 이게 분자들이 오니까 신장의 이 막에 가서는 분자들은 크기 때문에 걸려버린다. 미네랄들은 작기 때문에 통과가 쉬운데 근데 걸려버려서 그래서 문제죠. 이게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다 신장 질환이 걸린 이유가 그래요. 당뇨는 우리 혈액에 당이 많아져서 걸리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이 돌다가 어디 가면 신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장에 가서 과부하가 이제 걸리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과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재활용 비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제대로 섭취 안 되면 신장에다 계속 끊임없이 재활용하려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럼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신장 질환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충분한 물과 소금과 미네랄 섭취를 해주면 이런 부하들이 걸리고 해결이 되고 그 독소들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소금을 안 먹으면 소변 양도, 그러니까 땀도 제대로 나올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독성 물질이 뭐 안 나오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그냥 물만 마시는데 물만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운동할 때 우리가 뭐 2% 부족해서 뭐 다른 미네랄 첨가하는데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가는 게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기침부터 염증, 입냄새, 당뇨 여러 가지 질환들의 출발점부터 해결책이 찾아져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출발점은 독소를 어떻게 빼낼 거냐라는 문제고 그 독소를 빼는 거는 소금과 미네랄과 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소금물 먹으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바닷물 먹으면 안 돼? 바닷물도 뭐 소금물이잖아. 짠데. 그럼 바닷물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닷물 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제 그 난파선이라는 게 바다를 항해하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추락하든가 여러 개 돼가지고 바다에 표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어요. 주변에 다 물인데 그죠? 바다에 떨어졌으면 주변에 다 물이고 소금물이 건강에 좋다는 소금물인데 그걸 먹다가는 바로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바닷물을 마시면 죽게 될까? 그거는 바닷물은 가장 큰 차이는 염도예요. 바닷물은 3.4%의 염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0.9%의 소금물의 바다고 바다는 3.4%의 소금물의 바다예요. 이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바로 삼탑을 결정을. 자, 우리가 바다에서 난파돼서 바닷물을 마시는 이유는 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소금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물을 먹고 싶다. 갈증이 나는 그게 뭐 떼약볕이 내려 그 그늘 하나 없는 데서 있으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돼서 바닷물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0.9%의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짠 게 들어오는 무지 짠 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장벽을 두고 얘하고 이제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장벽 안이 바깥이 약해지면 이 물이 딸려 안으로 이제 짠 곳으로 물이 가야 되는데 물은 짠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장벽을 타고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몸에 물을 더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서 장 안에 있는 소금물의 물의 양이 늘어나 버리게 돼요. 그럼 그게 이제 그냥 농도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장 청소가 되면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몸에 물을 오히려 뺏어가는 현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먹으면은 바로 죽음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염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0.9%의 바닷물과 몸의 바닷물과 3.4%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또 하나 또 차이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우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플랑크톤들이 있어요. 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알들도 있고, 뭐 해조류의 포자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먹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뭐 살모넬라 균도 있다고 그러지만 바닷물 속에는 오만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먹었을 경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닷물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섬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 시설들이 돼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6개월 못 가서 다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냐면 관리를 안 해서요. 관리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바닷물을 그냥 이 RO라는 이 막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시는 물과 짠물이 나오는데 이 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막이 다 정밀한 막이니까 이게 불순물 다 제거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에다가 약품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불순물 다 응집돼서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걸 대사해야 되는데 그 약품 처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생물들이 번식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그렇게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은 우리가 육안에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게 수많은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불순물들이 녹아 있다라는 거. 이거를 그래서 그걸 그냥 마시게 되면은 희석해서 마시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걸 우리가 건강에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좀 가장 큰 가는 염도의 차이. 그 다음에 바닷물 자체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금물을 마셔야 되는데 소금을 이제 바닷물 갖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소금이라는 게 바닷물 갖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깨끗한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고 와서 만들어진 소금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소금들도 많아요. 이 소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 뭐 어떤 소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중국산 소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중국 소금이 왜 안 좋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중국 소금. 그래서 중국의 천일염은 어디서 만들겠죠?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에서 만들잖아요. 똑같은 바닷물이에요, 그죠? 서해 바다는 중국의 동해 바다겠지만 서해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중국의 서해 바닷물로 우리나라 서해 그 만드는 천일염이 왜 중국 소금은 안 좋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천일염인데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천일염은 어떻게 다단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닷물이 처음에 밀려오면은 뻘물이 밀려오는데 뻘물은 무지 지저분해요. 시키면 진흙 밭 위로 물이 밀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뻘 위로. 그럼 무지무지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럼 그걸 이제 침전지라는 데서 한 이틀 동안 재워요. 그러면 이제 뻘물 이런 게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걸 다단을 거쳐가지고 한 보름 거쳐 한 열 몇 개의 다단을 거쳐가지고 올 때 그때 3.4%의 바닷물이 26% 정도 되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일 깔려진 곳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하루 만에 햇볕 받으면은 소금이 돼서 그걸 건져내는 게 우리나라 천일염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만드냐? 호수예요, 호수. 우리나라의 염전의 물의 두께는 1cm밖에 안 돼요. 중국은 1m, 1m 50에 호수에다가 그냥 바닷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마르겠죠. 세월이 가면은. 6개월 뭐 가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좀 밑에 소금이 깔아앉아 쌓이면은 다시 물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금 두께가 한 2, 30cm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그거 불도저나 이런 거 밀어가지고. 자, 그럼 이 소금하고 이 소금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게는 1년 동안 냅두면은 미세먼지, 황사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가겠죠. 층층이 성분도 달라요. 가라앉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 지저분하면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성분도 제각각의 입자크게도 제각각의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이 소금을 식용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세척해서 요오드를 첨가한 걸 가지고 합법적인 소금으로 유통시켜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몰지각한 업자들이 그거를 그냥 싸다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그냥 천일염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성분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금, 뭐 구운 소금, 죽염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만들어냐에 따라 성분도 다르고 효능도 다 각각인데 그것들 제대로 파악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소금, 좋은 소금 골라서 소금물을 만들어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과 바닷물이 같냐? 그래서 뭐 거기 있는 뭐 미네랄 기본들 같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소금물을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바닷물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알겠지만 그 염도의 차이 때문에 먹으면 우리 몸에 물 먹으려고 했는데 물을 도저히 버려 뺏겨가지고 죽게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게 불순물이나 이물질들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네랄을 제대로 살린 소금을 찾아 먹어야지만 그 바닷물이 갖고 있는 미네랄 살린 소금을 찾아 먹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유통되는 모든 소금들은 그 바닷물에 미네랄 다 살린 소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금을 찾아서 먹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금을 먹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의 기초는 물, 소금,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금물을 먹으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금물에는 미네랄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금은 그냥 NaCl이 중심이 된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NaCl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먹었을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바다에 있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설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염화나트륨은 설비를 부식시키잖아요. 칼슘은 스케일을 만들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쓴맛이 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금을 못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쓴맛이 나니까 이 쓴맛이 나는 음식을 다 버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소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많이 오염됐는데 지금 바다 오염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근데 해양심층수라는 깨끗한 자원이 있습니다. 수백 메타의 깊은 바닷물, 육지에서 6km, 10km씩 떨어진 바닷물, 그리고 수백 메타 밑에 있는
태고 쪽에 만들어진 세양심충소라는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리는 소금 제조 기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풍부한 마그네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술들도 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다에 80여 가지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좋은 물이 결합되면은 바로 물, 소금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가 소금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수가 있고 편안한 잠이 될 수가 있고 낮에 활동에 머리 스트레스라든가 두통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변비, 여성들이 고민하는 변비 문제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여러분의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금 고르려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공장도 직접 가보시고 성모표도 확인해서 진짜 여러분에 맞는 소금들 선택해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